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할 때 주최자분께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혹시 청중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실까 여쭤봤더니 잘 모르실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되게 쉽게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좀 내용을 많이 바꿨어요. 그 팜플렛에 나온 내용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은 맞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은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강연을 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중고등학생 이해를 했으니까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랑 자율주행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내용을 또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성인분들은 대답을 잘 안 하시니까 그냥 제가 자문자답을 하겠습니다. 사진 속의 강아지는 모두 몇 마리일까라는 이 사진이 한동안 인터넷에 상당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뭐 사람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세보니까 15마리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쉽죠,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은 이거를 과연 어떻게 알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엄청나게 많은 강아지를 보고 만져보고, 그다음에 치킨은 먹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강아지를 먹기도 하고, 이제 하면서 둘의 차이를 느끼죠.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두 개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인공지능이 구별을 잘 못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한 4년, 5년 전에 나온 사진인데, 근데 요즘에 나온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아마 정확하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논리적인 흐름이 기계는 어떻게 할까? 그렇죠? 기계도 결국 학습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과 치킨을 서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공지능인데, 뭐 인공지능 우리나라 한자 많이 쓰니까, 그다음에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인공지능을 한자로 풀었으면 사람이 만든 지혜와 재능인 거고, 요거를 좀 더 쉽게 말로 표현을 하면 기계에다가 우리가 그냥 지능을 심어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죠. 마치 선생님이 교과서를 가지고 문제라든지 뭐 수학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하면 보통 이 기계학습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기계를 가르친다는 얘기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기계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근데 이 기계가 되게 깊게 배우면 이제 딥러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뭐 인공지능, 뭐 기계학습, 특히 딥러닝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다 같은 내용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까예요.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는 사실상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1차 방정식이죠. 이 1차 방정식에 들어갈 수 있는 네모와 세모를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 수학을 성실히 이행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 네모와 세모는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 XY 평면에서 직선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이게 들어가도 되고요. 요게 들어가도 되고, 이게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식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이제 네모와 세모의 값이 하나로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죠. 보통 중학교 때.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네모와 세모의 값을 하나로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를 인공지능의 입력 조건이라고 부르고, 얘를 출력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입력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이게 나와야 돼요. 그거를 만족하는 네모와 세모의 값을 찾으면 그 네모와 세모를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잘 학습된 기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정확히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사람, 강아지, 꽃, 해라는 이런 입출력 조건을 이런 기계에 넣고 앞에 있는 그런 식을 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모와 세모를 찾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방정식은 이렇게 1차가 아니라 다차예요.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예시처럼 하나의 답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조건을 최소한의 오류를 보이면서 만족하는 네모 세모는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바로 이렇게 잘 학습된 기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수히 많은 입출력 조건을 통해 기계의 이 네모와 세모의 값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학습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 학습 데이터가 바로 이 입출력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가 만약에 잘 학습이 됐다면 입력을 주면 이렇게 강아지라는 출력을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학습이 잘 안 됐으면 이걸 뭐 해바라기라고 출력을 낼 수도 있고 뭐 쿠키로 출력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학습시킬까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때 이 컴퓨터나 또는 핸드폰에 들어있는 이 네모와 세모들의 집합을 우리가 보통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해서 인공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냐면 우리 사람의 머리에 있는 신경세포를 잘 따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의 뇌는 이러한 신경세포들이 서로 많이 연결되어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전기신호가 하나의 세포에서 또 다른 세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고 이 뉴런은 서로 다른 뉴런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시는 것 같이 하나의 전기신호가 다른 뉴런으로 이동할 때는 여러 가닥으로 나누어져요. 나누어지면서 이 전기신호의 특성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뉴런을 우리가 모방한 거고 결국 이 뉴런의 어떤 값을 할당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공신경망이 잘 학습되거나 혹은 학습되지 않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인공지능을 학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공신경망을 만들고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학습 데이터의 조건에 맞는 인공신경망 내에 어떤 그 값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주행은 이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차량 스스로 도로에 달리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센서고 하나는 이 센서를 입력으로 해서 계산을 통해 차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이 자율주행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하고 있는 연구실에서는 주로 이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인공지능이 보통 이 자율주행 프로그램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 센서랑 이 자율주행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서두에 발표에서 뭐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저희가 라이다라는 센서를 정말 많이 써요. 이제 라이다는 Light Detection and Ranging이라고 해서 이제 빛을 쏘아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일반적인 라이다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참치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빛을 쏘는 센서가 있고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수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센서가 이 참치캔 안에서 뱅글뱅글 360도로 빠르게 돕니다. 그러면 360도를 다 센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리가 뭐냐면은 빛은 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물체에 반사되어 왔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거리가 먼 걸 테고 가까이 있는 물체에 반사되었을 경우에는 시간이 짧았을 테니까 수신된까지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운 거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물체까지의 거리를 확인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됩니다. 그래서 그 센서 안에는 빛을 하나만 쏘는 게 아니라
64채널, 128채널 해갖고 128개를 한 번에 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360도로 뱅글뱅글 돌면서 쏘니까 이렇게 자동차를 중심으로 360도를 모두 커버하는 센싱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선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다 점이에요, 점. 빛을 쏴서 수신되기까지 걸리는 거리,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한 어떤 점들이고, 이런 점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어서 보통 점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인공지능을 제가 뒤에서 또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레이더는 라디오 디텍션 앤 랭징의 약자로서 전파를 쏴서 물체까지의 거리 및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사실 빛이나 전파나 다 전자기파의 일종이기 때문에 같긴 하지만 이 파장대에 따라서 특성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 레이더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승용차에도 많이 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자율주행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보통 이렇게 전파를 쏴서 물체까지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거리를 측정하고, 이제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 이제 도플러 이펙트라는 걸 배우는데, 어떤 전파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면 이 나와의 상대 속도에 따라서 이 전파의 파장이 바뀌어요. 그 파장이 얼마나 바뀌냐에 따라서 속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 가는 차가 나랑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떤 속도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에 달려 있는 그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 같은 경우가 다 이제 이런 거 써요. 이런 센서를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은 앞에도 센싱을 하고 뒤에도 센싱을 하는 게 같은 센서인데, 원리적으로는 물론 특성은 다르지만 왜 두 개를 동시에 쓸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파장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은 앞에서 쓰는 레이저는 직진성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 빛방울을 만나면 산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이 라이다 센서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하지만 이 전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산란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죠. 반대로 얘는 상당히 덴스해요. 정보가 되게 촘촘하게 있어요. 하지만 얘는 정보가 되게 콜스해요. 그러니까 되게 띄엄띄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를 디텍션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센서들을 동시에 쓰고, 저희 분야에서는 보통 이제 모달리티를 높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카메라는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그래서 그냥 짧게 설명을 하면, 그냥 물체에 반사된 빛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장치죠. 그래서 앞에 신호는 전자기파를 쏘는 거지만, 얘는 태양빛이 반사되어 들어오면 이런 반도체 센서에 그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고, 그거를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서 그냥 이미지로 바꾸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로부터 나오는 모든 정보가 이제 인공지능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그 입력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개발한 자율주행 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트리의 자율주행 지능 연구실에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자율주행 차가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라이다 센서를 이렇게 지붕에 달기도 하고, 카메라 센서는 이제 360도로 들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 센서는 보통 이제 전면에 많이 해서 이제 멀리 있는 차량들을 디텍션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다음 앞에는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통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은 차 안에 이런 컴퓨터 칩에 저장되어서 나와요. 우리가 실제로 인스톨을 하는데,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은 크게 인지, 판단, 제어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인지는 사람의 눈에 해당하고, 판단은 머리, 제어는 손에 해당합니다. 대충 보면 뭘 하는지 알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런 인지와 판단을 사람이 설계한 프로그램으로 다 수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워낙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 두 개를 모두 다 이제 인공지능이 합니다. 이제 100% 다 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많은 프로세스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됐고, 그게 어떻게 대체가 됐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인지, 판단, 제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인지는 이제 센서를 통해서 이제 주행 환경을 인식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센서가 어떤 센싱 정보를 나타내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정보들을 다 추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차원 공간으로 복원을 합니다. 이제 3차원 공간이 이런 자율차 중심의 3차원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3차원 공간으로 복원된 정보는 이 판단, 플래닝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내 차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경로를 설정을 해야 될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요. 크게 이제 글로벌 패스 플래닝과 로컬 패스 플래닝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글로벌 패스 플래닝은 우리가 이제 카카오 내비처럼 멀리 갈 때 어떤 목적지 찍고 큰 길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글로벌 패스 플래닝이라면서 얘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제 로컬 패스 플래닝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속도로 어떤 길을 향해서 가야 할지를 계속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하기 위해서는 목적지도 중요하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안전하게 가는지, 주변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있는지, 차선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정보를 모두 인식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매 순간마다 최적의 주행 경로를 찾으면 이 제어 프로그램은 그 경로로 실제로 차를 움직이기 위한 스티어링 앵글, 액셀러레이션, 이제 브레이크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실제로 차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패러다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패러다임인데, 이제 첫 번째 패러다임은 요 인지와 판단을 구성하는 태스크가 되게 많을 텐데, 그거 각각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이 별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패러다임이 있고, 두 번째는 요 판단의 출력물이 결국에는 매 순간순간 생성되는 지역 경로잖아요. 이 센서 데이터로부터 그 지역 경로를 실시간으로 한 번에 센서 데이터로부터 바로 생성하는 패러다임.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패러다임은 그럴 것도 필요 없이 센서로부터 요 제어 신호를 바로 생성하는 패러다임. 이렇게 세 가지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으로만 설명해도 1시간이 넘게 걸려서 오늘은 제가 이 첫 번째 패러다임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3차원 객체 인식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자율차가 있고 이 회색으로 표시된 게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예요. 아까 그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얻은 점구름. 이게 이제 입력으로 들어오면 이 인공신경망이 이해하기 쉽도록 격자 데이터 형태로 바꿔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인공신경망에 입력으로 집어넣으면 이 자율차를 중심으로 물체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고 크기가 어떻고 방향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종류는 어떻고 이게 물체의 확률은 어떤지를 실시간으로 출력을 내놔요. 보시면은 이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검출된 사람이랑 자동차들이고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3차원 박스로 표시해 온 결과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한 3, 4년 전에 만든 결과라서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결과라서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는 이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영상 분할 인공지능이에요. 우리 보통 이걸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라고 하는데 사람이 운전을 할 때는 보통 도로에 그려진 로드마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차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버스 전용 차로도 가면 안 되고 속도도 맞춰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차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차량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 내에서 픽셀의 어떤 부분이 차로 중앙선이고 그다음에 일반 차선이고 정차선이고 횡단보도이고 그다음에 버스 전용 차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미지 내에서 각각의 픽셀들이 의미론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인공지능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영상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이 인공지능은 이 픽셀 하나하나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했는지를 다 분류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된 영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도로에 있는 어떤 로드마크나 레인마크들을 실시간으로 검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다음은 이제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객체 상태 인식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아까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그 점구름을 통해서 물체의 형태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체가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 물체가 깜빡이를 켰는지 또는 비상등을 켰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한 정보는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부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미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카메라 이미지 안에 있는 이 물체들이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이제 객체 상태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이제 인공신경망이 이미지 내에서 물체가 있는 곳의 박스를 찾고 그 박스가 얼마나 큰지 그 박스에 있는 물체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어떤 종류인지를
이제 서로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메라와 라이다를 이용한 깊이 추정 기술인데,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인식된 정보들은 모두 자율차를 중심으로 하는 3차원 공간으로 다 복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지에서 차선을 비껏 잘 찾아도 이거를 활용을 하려면 실제로 자율차를 중심으로 3차원적으로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뎁스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픽셀 하나하나가 카메라로부터 실제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한 뎁스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거를 우리가 스테레오 카메라라고 해서 사람의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해당되는 두 카메라로 계산을 했어요. 삼각기법을 통해서. 근데 요즘은 이것도 다 인공지능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지랑 이제 라이다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션 한 건데, 요게 이제 입력으로 들어오면 이제 인공지능이 각각의 픽셀의 실제 깊이를 다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일수록 카메라로부터 되게 가까운 거고, 파란색일수록 카메라로부터 되게 먼 거죠. 이제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앞에서 2차원 이미지에서 얻은 정보를 모두 다 3차원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차원 정보를 가지고 플래닝, 즉 모션 플래닝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미래 위치 예측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옆에 있는 차가 차선 변경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속도를 줄이거나 속도를 더 높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차가 그렇게 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측을 하니까. 그래서 이 예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 객체의 미래 위치 예측 인공지능은 주변에 있는 차량이나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1초 뒤에 얘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을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거를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씩 늘려가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좀 옛날 거라서 좀 뭐 이렇게 에러들이 좀 있긴 한데, 잘못 검출된 녀석들. 이 보시면은 사각형이 이 자율차를 중심으로 검출된 차량들이고, 이 사각형을 중심으로 똑같은 색깔의 박스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인공지능이 예측한 미래 4초 동안의 미래 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미래에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한 거예요. 이런 예측치가 들어오면 이제 내 차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좀 더 안전하게 찾을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점구름이 들어오면 이제 아까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잖아요. 그 3D 오브젝트 디텍션 결과들을 시간적으로 잘 쌓아놔서 이제 각각의 객체들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다 모아놔요. 그 모은 정보를 이제 인공지능한테 주면은 얘가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미래에는 이렇게 움직이겠지 하고 이제 인공지능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경로 탐색 인공지능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제 테슬라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 탐색이라는 게 아까 제가 판단의 아웃풋이 결국에는 실시간적인 지역 경로라고 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자율차가 어떠한 속도로 어느 경로로 이동할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션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보시면 자율차가 있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차들이 세워져 있고 여기 좀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제 요 차들이 이제 움직이면 일반 도로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파킹라 상황인데, 이 차가 여기까지 가기 위한 이제 우리가 경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경로를 찾고 나면 이 차는 이제 그 경로를 따라 실제로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경로를 찾기 위해서 뭐 에이스타라와 같은 어떤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을 사용했어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탐색해야 되는 스페이스가 너무 넓어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그 알파고에 들어가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플래닝을 하면은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경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숫자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찾으면 1, 10, 100, 약 40만 번 정도의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찾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약 300번만 시도를 하면 우리가 가는 목적지까지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좀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좀 소개해드리는 인공지능의 내용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셔틀은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인공지능 셔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셔틀은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무료로 탑승을 할 수 있고 그 저희 연구원 내 캠퍼스를 매 시간마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참고로 핸들이랑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거가 없고 그냥 좌석만 있어요. 그래서 차량의 폼팩터만 놓고 보면은 자율주행 5단계에 해당하는데 물론 실제 들어가 있는 시스템 한 3.5단계에서 4단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 센서 4개를 탑재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운전석과 핸들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우리나라 법규상 자율차가 자율주행 면허를 따도 항상 사람이 그 안에 타서 모니터링을 하고 긴급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항상 이 운전하는 분을 상시로 태워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면허를 딴 차량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 차량들을 저희 연구단지 주변, 카이스트 주변에서 이렇게 항상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만든 앞에서 설명해드린 인공지능이 실제로 이 안에 다 탑재가 되어 있고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차량을 좀 움직이는 그런 테스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린 이 자율주행 셔틀을 그 화성의 KCT라고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기능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전방 이미지가 있고 아까 깊이를 추정하는 맵이 있고 그다음에 의미론적 분할, 그다음에 점구름과 점구름에 의해서 검출된 사람이라든지 차량들. 그래서 차가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요거가 끝이고요. 이제 이거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